매수하는 조건 알아봤는데 네. 잘 팔고 싶은 거죠. 네. 수익을 최대한 늘려야 되니까요. 네. 매도하는 조건. 네.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네. 예, 매도는 매수 조건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조건이 앞에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반대로 하시면 매도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수할 때는 전세가 매매를 넘어서서 막 전세가 매매를 넘어서서 상승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에 반대입니다. 매매가 전세를 넘어서 훨씬 뛰어넘어서 상승을 한다. 매매가 전세보다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거품이 껴있다. 요거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체크할 때 어떻게 객관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그냥 눈으로 보기에 얼마나 많은 게 많은 거냐. 이제 그 의문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상승 여력 차트로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만든 건데 요거 플러스 이제 요거는 다들 아시는 것 같이 공급이 늘어날 때 앞으로 3년 이 지역이 공급이 늘어난다까지 있으면 여기는 매도를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지역, 그 다음에 전세, 아까 매수 그 기법이랑 똑같은 거죠. 전세의 힘을 가지고 보는 거고, 전세의 힘이 매매 힘보다 약하게 꺾이는 곳, 그것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여력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결국 전세를 보기 위함인데요. 이 전세 빼기 매매로 이제 수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올라가면 상승 여력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매매는 똑같은데 전세가 위로 올라가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올라간다. 근데 반대로 전세가 떨어지면 전세 지수가 확 꺾이면 상승 여력도 확 꺾이는 겁니다. 매매는 가만히 있을 때. 그 다음에 전세가 가만히 있을 때 전세는 똑같아요. 근데 매매가 너무 많이 올랐어. 전세는 안 오르는데 매매만 막 이렇게 막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상승 여력은 떨어지겠죠. 그만큼 너무 그 거품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전세 대비해서. 기준점이 항상 전세입니다. 기준점은 전세. 전세는 솔직하니까. 근데 매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전세 대비 매매가 너무 많이 오르면 상승 여력이 떨어진다. 반대로 전세는 똑같아도 매매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이제 저평가 구간으로 가는 거죠. 그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식을 가지고 강원도 원주시 이제 상승 여력 차트를 먼저 볼게요. 상승 여력 차트만 딴 거를 일부러 뺐어요. 뺀 이유는 여기에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본 거고, 이렇게 상승 여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매매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매매 지수가 뒷단에 있었죠. 마이너스 매매 지수니까 그 매매 지수가 확 올라버려서 전세 대비해서 매매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서 상승 여력이 떨어졌다. 그만큼 원주시는 상승을 했고요. 실제로 상승을 했고, 요게 한 10년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정고점이 있고 전저점이 있을 거잖아요. 네. 전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사실 원주는 앞으로 3년간 공급 데이터가 좋아요. 좋은데도 상승 여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매도를 생각해야 된다. 원주시 투자를 하셨으면 수익 실현 할 구간은 기회는 많이 있어요. 앞으로 3년간 공급이 없기 때문에 기회는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세가 만기가 돌아온다 하시면 좀 전세금 돌려주시고 매도도 한번 고려해 보셔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상승 여력은 원주시는 규모가 작잖아요. 네. 그래서 반응이 빨리 와요. 상승률이 올라가지. 너무 반응이 빨라서 좀 민첩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 투자하려면 되게 민첩해야 돼요. 시간이 금방 이렇게 돼요. 떨어질 때도 훅 떨어지고 올라갈 때 훅 올라가고. 근데 수도권은 묵직하게. 오래 가죠. 길고 오래 가요. 능선이 이렇게 쫙 이렇게 산처럼.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는 거는, 이 상승 여력이 올라간다는 거는 매매는 별로 안 오르고 전세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별로 시장에 안 좋다는 거죠. 08년부터 안 좋았죠. 그래서 안 좋아서 경기도가 상승 여력이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꺾기 시작할 때 투자를 했으면 17년, 18년. 아까 그거랑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렇죠. 17년, 18년쯤에 이제부터 이제 요거 상승 여력 쓰는구나 하고 확 썼죠.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많이 올랐고, 실제로 아까 30% 말씀드린 그 근거는 이 정고점 대비 전저점 이렇게 했을 때, 이 전저점 08년까지 여기 쫙 이렇게 많이 썼을 때 한 이 정도까지는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 심지어 공급까지 없으니까 24년, 25년까지. 그래서 좀 완만하게 쓰더라도, 막 급상승은 아니더라도 완만하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전저점 찍고 이제 하락장 오면 다시 올라가겠죠. 매매 지수 꺾이고 전세 지수 올라가고. 그래서 경기도도 그렇고 이따 볼 서울도 비슷합니다. 경남 같은 경우는 아까 1번, 2번 차트 봤을 때 거의 매우 좋았죠. 매우 좋았는데 상승 여력도 좋습니다. 상승 여력도 뭐 조금 쓰긴 했는데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공간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여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경북은 많이 썼죠. 아까 원주랑. 경남, 경북 똑같은 경상도인데 분위기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데도 있고 많이 쓴 데도 있고 뭐 지방이라고 다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달라요. 지역마다 너무 분위기가 달라졌기 그러네요. 때문에 수급이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대구는 상승 여력 다 썼죠. 예, 그래서 바닥을 뚫은 겁니까 지금? 예, 그렇죠. 전저점을 뚫고 내려갔다. 지금은 좀 올라간다는 건 매매가 좀 꺾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승률이 다시 올라가는데 그런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급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초반에 잡아도 대세 상승장이 길잖아요. 굉장히 길고 많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막 이게 나는 선진입 하고 싶다 해서 하면 이게 기간이 올라갈 동안 기간이 이거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네. 선진입, 선진입, 선진입. 네. 그래서 뭐 과거에도 사실 몇 년 전에도 뭐 청주 같은 경우도 뭐 선진입 그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법인으로? 다들 힘들어했습니다. 힘들었죠. 네. 그래서 글쎄요, 한 1, 2년 정도는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네. 요런 걸 보더라도 이게 만약에 근데 1년 사이에 막 급격하게 막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진짜 봐야겠죠. 하지만 지금 공급이 또 많기 때문에 전세 지수가 그렇게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매매 지수가 많이 오른 거예요. 맞습니다. 전세가 막 힘들고 그게 아니라 매매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최저치다. 그래서 요게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네, 서울도 경기도랑 비슷합니다. 서울이 제가 이거를 만든 이유가 네. 도대체 꼭지가 어디냐, 그래서 어깨가 어디고 목이 어디냐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21년이 목이냐, 22년이 목이냐. 그래서 꼭지가 어딘지 모르는데 그래도 요걸 보면 우리가 모를 때는 과거를 보잖아요.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08년이 꼭지였잖아요. 그 과거 데이터상 08년이 꼭지였는데 여기까지 상승 여력 차트가 여기까지 내려가면 거의 끝에 다 에너지를 거의 다 쓴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울도 경기도처럼 천천히 진행되는데 마지막 한 번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서울 경기에 비하면 좀 성격이 급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급한 지역인데 상승 여력을 많이 썼고 여기도 뭐 수도권과 따라갈 것으로 봅니다. 공간 정도는 비슷하게 남아있고요. 충남은 한 1, 2년간 공급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좋게 보는 이유가 천안, 아산 자체가 이제 막 거의 수도권과 비슷할 정도로 교통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KTX, 뭐 GTX도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교통도 좋아지고 수도권에서 가깝고 한데 다만 지금 1, 2년 공급 물량이 많은 거거든요. 많은데 여기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수도권보다는 룸이 좀 있네요. 네, 그래서 덜 오른 거죠 한마디로. 네, 한마디로 수도권, 대전, 세종이 이만큼 올랐으면 충남이나 경남이나 충북 이런 데는 그거에 한 반 정도밖에 안 오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좀 나중에 풀리고 공급도 좋아지면 대세 상승장이 올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남, 아산시도 마찬가지로 보이고 천안시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충북, 청주시는 충남만큼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그래도 한 반 정도, 한 50% 정도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도 아까 원주같이 막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온 건 아니죠. 전주시도 한 반 정도 남아있고 지금도 기분 좋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집중해서 봤다면 이제 공급 물량까지 같이 볼게요. 공급 물량까지 같이 보면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3년 정도 원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썼고 상승 여력을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다 썼고 공급은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좀 부담스러운 위치니까 매매 지수 많이 올랐으니까 좀 3년 내에 성공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능선 따라서 쭉 내려올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상승할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공급 물량도 이렇게 아름답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따라서 그래도 이렇게 될 것 같고 서울,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천천히 쓸 것 같습니다. 상승률로. 네, 이렇게 될 것 같고 공급이랑 같이 보니까 확실히 좀 더 잘 보이시죠? 네. 같이 입혀서 보니까 네. 그래서 공급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많아서 이게 당장 상승률로 쓸 것 같진 않지만 옆으로 기다가 이제 좀 감소 추세에 들어오면 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도 똑같이 서울, 경기 다음에 인천이 좀 마지막에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 경북은 여기 공급이 산이 있어서 좀 힘들 것 같고 경남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물량이. 그래서 이 상승 물량도 나쁘지 않고 이 상승 여력도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전은 너무 다 썼죠. 에너지를 다 써서 좀 힘든 거고, 대구도 다 썼고, 요게 물량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은 그래도 물량 괜찮아요. 괜찮은데 대구는 힘도 다 썼는데 물량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더 심각하다 지금. 네, 대구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청주시는 이렇게 물량 괜찮고 상승 여력도 아직 반 정도 남아 있다. 충남 많이 남아 있는데 물량 한 1, 2년 정도 있습니다. 전주시는 물량이 매우 적죠. 네, 공급이 매우 적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급격하게 더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그렇고, 상승 여력을 전세 빼기 매매로 했는데 사실 KB 부동산 거기 아까 보셨던 그 엑셀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매매 대비 전세. 그러니까 전세 빼기 매매를 했는데 반대로 나누기로 가가지고 매매 대비 전세. 전세 나누기 매매하면은 똑같죠. 전세가 올라가면 상승 여력이 올라갈 거고 매매가 올라가면 떨어질 거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대세 하락장이라고 좀 의심하는 거는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직 공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 대비 전세 가격 비로 보더라도 아직 수도권이 공간이 좀 남아 있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글쎄, 좀 공간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도 아까 보셨듯이 있고요. 경기도도 있고. 인천도 있고, 대전 좀 많이 썼죠. 대전 좀 많이 썼고, 세종도 많이 썼습니다. 대전, 세종은 좀 많이 썼고, 지방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쫙 훑어주셨잖아요. 네네. 지금 제가 눈에 들어오는 지역들이 충남, 경남, 뭐 전주 정도, 이 정도가 지금 눈에 들어오네요. 저는. 예. 괜찮죠. 충북, 충남은 근데 1, 2년간은 좀 힘들 것 같고, 공급이 있고, 충북, 충남, 경남, 전북. 네, 그 정도 지방에서는 그렇게 됐고, 수도권도 저는 물론 막 다주택자들이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시장은 아니지만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히 언제 반등을 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조정장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도 지금 지수로는 그 옆으로 기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 금매들은 막 진짜 2, 3억 금매 아니면 더 비싼 것들은 더 당연히 더 막 5, 6억 금매도 있죠. 비싼 아파트들은. 근데 한마디로 금매들은 매매 지수보다 더 꼬꾸라진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한 20, 30% 정도 조정이 됐다. 아파트 내가 원하는 단지가 20, 30% 정도 조정이 됐다고 보이면 접근해서 이제 공부해서 9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은 나쁘지 않다 접근하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